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소개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 아, 본인. 예. 네. now이라는 거는 나와 함께로 알아들어요. 너무 본인 중심주의적 생각이 아니신지. 이건 앵커님 중심적인 생각인데. 저요? 예. 아닙니다. 예. 제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작고요. 저희 이 시간에 겸손하시네요. 채워주시는 분들이 더 앵커님의 감사하죠. 이런 겸손한 모습을 제가 폼삼아 배우겠습니다. 많은 걸.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란에서 지금 중동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사망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방송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거였습니다. 의료기술이나 전문가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 제재 때문에 의료기기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자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정치적인 불안 상태 네.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방역이 쉽게 뚫리고 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습니까? 일주일? 아니 진행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제 그 방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람이 동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군부이거든요. 근데 군부한테 지나치게 권한을 주면 이번에는 정치권이 불안해지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상황을 너무 많이 통제하려고 하면 이미 그동안 정권 때문에 통제를 받은 국민이 더 통제를 받으면 이번에 좀 약간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란 지금 맹붕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정치 혼란까지 심해지면 사실 국민들의 안전은 어느 담보할 수가 전혀 없는데, 이란 방송에서 좀 요즘 매일같이 코로나19 관련 공익 캠페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동시에 이란이 이 사태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할 수도 있는지, 조금 더 다시 한번 국민을 한 몸으로 뭉칠 수가 있는지, 오직 좀 약간 위기로 생각하지만 동시에도 좀 약간 기회로, 그래서 좀 약간 국수주의를 많이 뿌립니다. 그 캠페인을 보시면 이 위대한 이란 국민이 모든 것을 우리 적들을 다 이겨내듯이 이 바이러스도 이겨낼 것입니다. 이란 국민이 위대하다. 다 함께 합시다. 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생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애국심을. 애국심을 통해서 정부가 내는 정책들을 좀 따라줘야지 니네들 그리고 우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구호를 받을 거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로 숨진 의료진들을 이렇게 추앙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맞아. 하던데요. 그거 있어요. 네. 지금 이슬람권에서 샤히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자기네 국가를 아니면 자기네 명예 그 가족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거든요. 그걸 샤히드라고 하나요? 예. 샤히드 이거 좀 약간 발음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슈헤다이라는 아랍어 단어에서 나와요. 그 단어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군인들을 위해서 쓰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수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들 죽으면 그 동작역에 있는 거 뭐였죠? 동작역에서 지금 묘비가 있잖아요. 큰 묘비. 국민묘지 같은 그런 것들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셰히드릭이라고 해요. 국가를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묘비는 따로 해요. 현충원 같은 느낌이네요. 현충원. 네네네.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단어가 이런 좀 단어를 어려워요. 까먹으면 안 현충원이라는 돼요. 단어가. 하여튼 그래서 형충원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 이거는 중동에서도 셰히드릭이라고요. 국가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뭐라고 묘비.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이 의료진들이 코로나랑 싸우다가 죽으면 셰히드라는 명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가 유공자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현충원에 안장시켜주는, 우리나라로 지금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의 명예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 군에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만약에 군에서 전수조사를 하면 이게 전 세계 최초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한테는 깨끗한 한 세력이라도 남아야 돼요. 그 병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네. 정확하게 병으로부터 좀 약간 제외되는 한 세력이 있어야지 그 세력으로 통해 좀 약간 이 코로나랑 싸워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나왔는데 네. 근데 실행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과돼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뤄진다고 하면 가능은 한 건가요? 그렇죠. 그 군수가 100만 명은 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키트를 군한테만 쏟아주면 그럼 국민이 좀 약간 분노를 해야 됐는데 네. 그래서 빨리 테스트 키트를 사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경제 체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지난 시간에 기자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뭐 업데이트된 소식은 있나요? 선생님, 이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원래 쿤이라고 하면 시외 쪽에 군부대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도시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도시에서 돌아다니면 군인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이제 군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지정학적인 위치들을 다 점령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와서 YTN을 점령해야 돼요. 네. 왜냐면 뭐 모든 통시 망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집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집에서 네.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국민체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종료 제거위가 군을 통해서 좀 약간 국민을 집에서 있게끔 좀 해보자고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군이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 안에서 고위급 장군 중 한 명이 마음속에 쿠데타 아젠다가 있었다면 네. 딱 이때 각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도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군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화면에 있는 막판에는 우리는 이 방역 정책을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하겠다. 대통령 말을 들으라고 하고 말을 돌렸는데 네.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건 그렇게 이란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터키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금만 이렇게 인스타나 아니면 딴 SNS에서 터키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글만 나와도 네. 그 일반인은 체포해요. 근데 동시에도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법을 만들지 못할까 말을 한 거죠. 네. 법을 못 만들어요. 왜냐면 그 법을 만들려면 지키려야 되는데 지키려면 군인을 도시에다가 배치해야 돼요. 또 배치하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군 투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이러면 정치적 불안이 당연히 네.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꼭 나오는 게 바로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 한두 개 아니에요. 이란에서는 어떤 가짜 뉴스들이 나오나요? 일단은 이제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알코올 마시면 죽는다. 죽는다. 네. 그 코로나가 죽는다. 그래서 알코올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네. 알코올을 마시면 된다. 알코올은 어떻게 보면 세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소독제 역할을 하니까. 음. 근데 이란에서 그거는 금지거든요. 원래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을 가지고 마신 사람들 있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좀 약간 이념적으로도 가짜 뉴스 많이 나와요. 네. 이 코로나는 이제 이란하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이제 생물학적인 전쟁이다. 원래 일단은 미국이 만들었던 중국에다가 버텼는데 중국도 그 코로나를 가지고 좀 더 변질시키고 세계에다가 던지면서 뭐 복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짜 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SNS에서 이거 제가 실제로도 봤어요. 네. SNS에서 어떤 아줌마의 영상이 나오는데 네. 내가 꿈에서 걷는데 그 모함메드 사도님이 고춧가루를 많이 먹으면 이 코로나가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고춧가루 드세요.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드세요. 이 영상이 확 돌고 있고 다들 그걸 믿어서 고춧가루 물에다가 타서 마시고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인지를 이런 가짜 뉴스들을 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동 국가들이 사실 의료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네. 확진자가 나와도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성지순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된 원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제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이 그중에 대책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우선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3대 종교의 성지순례들이 있는 네, 나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종교들의 제일 좀 약간 보수적으로 사는 집단들도 또 역시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말을 해야 밖에 나가지 마. 당분간 예배를 집에서 좀 해. 네. 사람들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좀 약간 강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의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뭐 네. GPS 추적기로 집 밖으로 나가면 너 왜 나가냐? 예, 그래서 그 원인이 있어야 돼. 나는 생필품 생필품. 이제 살라고 나갔다 아니면 좀 의료 이유로 나갔다. 그리고 택시 탈 때는 한 명 말고는 안 타요. 너무 아픈다. 그럼 보호자 정도만 탈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리고 뭐 이제 식당들은 물론 뭐라고 해야 되나 테이크아웃은 뭐 식당 가는 거 안 되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배달만 할 수가 있어요. 되도록 다들 배달할 수 있게끔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어기면 어마어마한 벌을 인도에서는 경찰한테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경찰에 가서 때릴 수가 있어요. 야, 왜 밖에 나갔어? 네. 때리면서 집에다가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좀 강력한 정책들을 중동에서 좀 하나둘씩 내놓고 네. 있는데 두바이에서는 여성 한 명이 인스타에 코로나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또 체포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두바이 아부다비에 있었잖아요. 공연하러.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로컬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페북 친구가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 느낀 건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국민 자체가 유일하게 제 보기에는 이 코로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아마 그쪽 나라예요. 왜냐하면 두바이요? 예, 그 친구들의 SNS 보면 다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때는 남들을 지어서 왜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말을 안 듣느냐.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닷가에서 넣냐 아니면 네. 수용을 하냐. 그래서 국민 자체가 상당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누가 와서 이렇게 인스타에서 장난을 치면 뭐 제 보기엔 국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 그런 영상 찍고 올리면 밑에다가 태그를 경찰청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나라도 너무나 예민해요. 지금 방금 전에 이란이 군 전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두바이하고 바레인은 국민 전체를 전수하려고 해요. 될 수 있게끔 네네네. 기티가 없는 거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 나라들 중에서 제일 확고하게 이 코로나를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나라를 두바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약간 감시하는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정부의 안전 조치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벌금도 굉장히 많이 네. 먹이고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수대 7년이고 네. 그리고 한 350만 원인가? 그렇군요. 이게 중동에서도 나라별로 지금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웬만한 그 모든 시외 보스들 다 취소됐어요 중동에서. 국가한테 그 시청 아니면 구청한테 네. 허락받아야 돼. 이 도시에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시청마다 구청마다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 도시에 가는 보스들 그때 이제 허락받은 사람들 그 시간대 와서 대중교통마저도 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진짜 저는 살다 45년 지나갔는데 도시 간의 이동이 이렇게 금지되는 거 인생 처음인데 하필 그때 장모가 우리 집에 있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동의 의료 체계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